AI 말씀하셔서 예. 이건 한 대표께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물론 저도 뉴스탑10이라는 정치 중심의 시사 프로를 진행하니까 신사임당에 나오셔서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는 그냥 원래 한 대표 아시는 이제 법조통 혹은 뭐 여러 가지.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AI와 트럼프 시대 혹은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엄청나시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가서 그 우연치 않게 그렇게 하게 됐는데 마음 편하게 그냥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굉장히 좀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좀 놀랐어요. 아주 얘기하는 걸 가지고 아니 그러면 정치를 하려면 그 정도 이해도 없이 어떻게 제 말은 제가 그걸 가지고 이게 무조건 옳다 이렇게 가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정도 베이스 지식 없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실제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일종의 취미 같은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걸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치인의 특징을 아시죠? 모르는 척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 없는 문제가 되면 회피하거나 정치인들 무시 많이 하시지만 뭐 무시 당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굉장한 힘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슈를 이렇게 옮겨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걸 잘 모르고 싫어. 이걸 굳이 폄하하거나 공격할 필요 없이 이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시대 정신상 이게 더 중요하면 불편해도 이걸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모르면 후순위를 넘기고 후순위를 넘기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기존의 틀에 이걸 어떤 새로운 상황들을 끼워 맞추게 돼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시도했던 가상화폐 과세라든가 그거 될 일이 아니에요. 한국거래소에서 얌전하게 거래하는 사람한테만 돈 듣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본인 대 본인으로 뭐 마이낸스 같은 데 보내는 건 허용돼요. 보낸 다음에 거기서 다음에 보내면 못 찾는데 그럼 어떻게 과세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다 신고하게 하겠다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 현금 얼마 있는지 금 있는지 왜 신고 안 합니까?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 지금 새로운 이 시스템의 본질을 이해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후순위로 미루게 되면 결국 이렇게 벙벙한 규제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아 나는 모르고 머리만 빌리면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모르면 머리를 못 빌려요. 모르는데 어떻게 머리를 빌립니까? 좀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그렇게 막 좋아해 주신 거 보고 아 제가 더 노력해야겠다, 더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냐하면 뭐 사실 오늘 자리는 경제 투어는 아니어서 막 깊게 뭐 저도 그 정도 당연히 해야 한도 없고 통찰도 없지만 경제 출신이시죠? 이 학부만 그다음에 이제 짧게만 크립토커런시 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 보니까 민주당이 발목 잡고 아예 그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규제만 남발하고 사실 청년들이 가상화폐로 뭐 돈을 벌고 일확천금을 얻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불안정한 거 알고 투자하는 거라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핵심은 규제 완화 이런 거에 방점을 찍으신 거예요 한 대표 생각. 이 크립토커런시의 핵심은 뭡니까? 중앙통제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본질로 보면 규제 완화라는 말을 떠나서 규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아요. 게다가 그걸 우리는 전 세계 트렌드에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달러 패권하고 많이 연결돼 있어요. 중국이 CBDC 위안화 CBDC 가지고 어떻게든 달러 한번 앵겨보려고 한번 개겨보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응전으로서 미국이 지금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같은 사실 달러가 기축통화인 게 너무너무 부럽잖아요. 우리 같은 나라에. 근데 이재명 대표 전에는 원화가 기축통화가 되면 좋겠다라고 했죠. 아니 그런 정도의 판단력으로 어떻게 나라를 운영합니까? 그냥 그 웃음거리가 되는 데다가 그 단면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엔비디아도 그렇게 비슷하다고 말씀 나온 김에 집중적인 국가적인 투자가 가능하면 그런 발상 자체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거 30% 뺏겠다? 그럼 엔비디아가 여기 왜 옵니까? 이런 거죠. 좀 산만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GPU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갖고 있는 스탠스가 북중러 스탠스다. 이념으로 말하고 반공전쟁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한미일 스탠스다. 그렇죠. 지금 AI 전쟁에서의 스탠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커밍아웃을 해버렸어요. 언제? 12월 7일에 1차 탄핵안에서 저희가 기각시켰지만 그 기각 안에 뭐가 되어 있냐면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뭘 얘기했냐 북중러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거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권이 드러났었을 때 북중러 친화적인 블록에 들어가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항의하기도 했잖아요. 전선은 명확해졌어요. 근데 그 선으로 가게 되면 그 지금 우리가 AI 전쟁에 대해서 그걸 좀 이해할 필요는 있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유튜브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자주 틀려요 사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블록을 이용해서 중국은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이 이런 AI 전쟁에서의 그러니까 왜냐면 AI 문제는 국방하고도 연결되고 모든 것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손가락 올려야 된다니까요. 손가락을 빨면 안 됩니다. 원래 TSMC가 이렇게 대단한 회사가 될 줄 알았어요? 게임 하세요? 종종 하는데 즐겨하지 않습니다. 게임하는 사람들은 아는 회사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픽 카드예요. 옛날에. 네, 그 그래픽 카드의 발전이 결국은 이게 AI랑 연결돼 버린 거예요. 자기들도 이게 이렇게 됐을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제 이 블록 한미일 그러니까 대만이 중요한 겁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대만에 관한 방어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한 영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블록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강점이 이런 핵심들, TSMC, 삼성전자 이런 데를 우리가 이 블록 체제로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국 쪽이 어떤 특정한 이상 넘어가는 좋은 GPU를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전략이죠. 그 전략 자체가 먹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또 중국은 어떻게 활로를 찾았죠? 딥식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칩이 아니라 다른 우회 방안을 찾아볼게라고 하는 게 딥식 쇼크예요. 이 도전과 응전이 계속되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중간은 없어요. 어느 편에든 가서 이 싸움에 참여하고 이 싸움을 통해서 국익을 얻어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거기서 많은 이익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잘 사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선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북중로의 블록에 서겠다는 선언을 해버렸어요.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뭐 한국은 작은 봉우리는 뭐 이런 얘기부터 이어진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 셰셰하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는 그분 불러도 안 갔잖아요. 근데 그거 가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쭉 가서 앉아 셰셰 이러고 있나요? 저는 그거 보고 야 쇼킹했어요. 아니 법무부 장관도 안 가는 데를 제1당 대표가 의원들 쭉 몰고 가서 그걸 설교를 듣고 앉아있다? 그게 나라 창피한 거지 뭡니까? 그런 게 쌓여진 메시지가 있고 그걸 또 미국이 알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시스템 하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AI가 여러 단계가 있어요. 뭐 칩 문제도 있죠. 파운데이션, M 모델이 있고 아직 틈입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중국이 딥시크는 이런 의심을 하잖아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통제라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후진적인 그런 거죠.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고 데이터를 써버리잖아요. 그래서 간첩법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게 역시 AI도 연결된 거예요. 딥식이 저는 그게 그런 거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 짧은 기간에 저 칩을 가지고 저런 결과가 나온다? 그럼 이건 뭔가 데이터적인 전폭적인 뭔가 지원이 있을 가능성? 뭐 제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뭐 중국에 대한 입장을 말하는 뭐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뭔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블록 전쟁은 점점 커집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선명해야 됩니다. 저는 당연히 한미일 공조. 이해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할 때 저는 놀랐어요. 특히 일본하고 할 때. 아니 왜냐면 그때 후쿠시마 얘기 있었잖아요. 나중에 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한일 관계를 회복한 게 무슨 뭐 한일 관계를 위한 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생존의 미국과의 문제죠. 관계 때문이에요. 그걸 해야만 그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미국과의 관계를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연결하면 이런 것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하죠. 우리는 카드가 있다. 써보고 보니까 여러 군데 쓸 수 있는 말일 것 같긴 해요. 이 블록 전쟁이 되게 되면 이 기술의 문제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누가 제일 나은가의 문제가 됩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조금 낫거나 가격 경쟁력이 있더라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렇겠죠. 미국이 5G 문제 기술을 어디다 맡겼습니까? 화웨이에 맡겼습니까? 삼성에 맡겼습니까? 삼성에 맡겼죠? 그 조건이 뭐였어요? 베트남, 중국에 생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정말 부럽고 대단한 건 대서양과 태평양을 다 갖고 있어요. 해군력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직까지도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도를 보세요. 해양으로 나갈 길이 많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구단선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동남아 국가라든가 뭐 아시아 국가 만만치 않은 국가들이거든요. 국력이 조금 미국, 중국보다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곤조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해양으로 나가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완전히. 그런데 뭐가 필요합니까? 군함이죠. 양으로 보면 중국이 더 많아요. 그런데 질이 다르죠. 그 조선과 군함 건조 능력, 수리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선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정도의 조선을 해낼 수 있는 나라, 전 세계 딱 둘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맡길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미국을 상대하면서 우리의 실리를 취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지금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 하시거든요. 트럼프가 뭐 여기저기 다 때리고 다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 저는 너무 불안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침은 있고 파도는 치겠지만 우리에겐 카드가 있어요. 자신 있어도 됩니다. 지금 오히려 이렇게 트럼프가 하고 있는 아시아 프라이어리티라고 하죠. 유럽에 있었던 군사자산이라든가 유럽에 대한 투자, 이건 그냥 유럽에 맡길게. 대신 무슨 얘기냐? 우리는 중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아시아 퍼스트의 정면에서 우리한테 레버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없이 가능해요? 우리가 지렛대를 갖고 있고 카드가 있다. 이 카드는 우리가 북중로 블록으로 가는 순간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면 미국은 다른 카드를 찾을 거예요.
너무너무 선명하게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북중노블록을 선언해버렸어요. 언제가 됐던 간에 우리가 만들 세대교체가 이재명 대표가 되면 안 된다. 너무 그게 뭐 반이재명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미래와 직결돼 있거든요. 위험을 없애는 데서 새로운 미래가 출발하는 거예요. 크립토커런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저렇게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양이 많아요. 그런 걸 이점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패권이 중요한데 새로운 부국들이 자꾸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중국은 위안화 11실 가지고 도전을 해버렸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페트로달라 협정을 개정을 거부해버렸어요. 미국이 편을 확실하게 들어주는 대신에 사우디라는 진짜 엄청난 석유 수출국에서 석유의 수출을 달러 베이스로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걸 근데 사우디가 경제진을 거부해버렸어요. 기축통화가 정말 중요한데 비트코인 시대에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한번 손을 갈아탈 필요가 있는데 그냥 달러라는 자기의 정말로 어마무시한 극강의 무기를 이용해서 스테이블로 코인을 붙이고 이걸 국채랑 연동해서 혹시 올지 모를 크립토 자산의 시대에서도 자기들이 그냥 꽉 그립을 잡겠다 이런 경제 패권을 계속 주겠다는 그렇죠. 거겠죠. 예.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크립토 문제를 그렇게 규제 일변도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